트리트먼트통 꺼내가지고 내가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어? 여기 내가 표시해놨잖아. 샴푸통, 트리트먼트통, 비누 거품통, 분무기 이렇게 내가 표시해놨잖아. 이거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이렇게. 순서상에는 이걸 먼저 분무기를 먼저 쓰겠죠, 그렇죠? 분무기. 그 다음에 비누 거품.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1, 2, 3, 4. 엄지손 올리지마, 올리지마. 힘들어가. 다음부터 내 손가락 잘라. 왜 안 보이니까 내 손가락 잘라. 3, 4, 5. 아이 붙이고. 아무 지장 없어. 여기 머리카락 아무 지장 없어. 힘 빼. 힘 빼라고. 3, 4, 5. 아이고. 손가락 자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끌어올리라고. 그냥. 이렇게 하느라고 그냥. 우리는 하루에 20명, 30명 잘라야 돼. 이렇게 하면 어깨 나가. 힘들어서 못해. 우리는. 그래서 힘을 쭉 빼고, 아이고. 이렇게 축 늘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아이고, 힘들다. 이러면서. 아이고, 힘없어라. 아이고. 아유, 부드럽게. 아유, 부드럽게. 이렇게. 어디를 어떻게 자르야 되지 간에. 이렇게. 아유, 힘들어. 이렇게. 잡동사니? 이렇게. 이건 미리 꺼내놔도 되겠죠? 이렇게. 알코올. 여기. 미니사각통. 이렇게. 뭐 분무기도 필요하면 여기다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거 됐죠? 우리 염탈색 넣고. 염탈색.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이론. 정발. 맨 마지막에 이거 꺼내서 이렇게 해요. 붙여야지. 이정봉투 붙이고 그대로 놓고 이렇게 세팅 하시고, 자 쟁반 필요하네. 쟁반 꺼내서 놓고 이렇게 해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접었다고 쳐. 이게 접었어. 2단계 헤어커트 비교. 하상고 지간깎기 순서는 상단 측측 후 하단부 단에 깎고 틴닌으로 쑤시고 클리퍼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하단부 그라데이션 만들고 싱글링 연결 커트한 다음 첨가 분칠하고 수성 커트. 수성 커트에서 수직 깎기, 싱글링, 지간깎기, 똑똑 끊기는 가능하나 수평 깎기는 불가합니다. 중상고 지간 깎기 순서는 상단 측측 후 하단부 단에 깎고 틴닌으로 쑤시고 클리퍼 작업은 네이프 3cm, 이어 포인트 2cm. 가위와 빗으로 싱글링 커트한 다음 첨가 분칠하고 수성 커트. 수성 커트에서 수직 깎기, 싱글링, 지간 깎기, 똑똑 끊기는 가능하나 수평 깎기는 불가합니다. 둥근형 스포츠 지간 깎기 불가, 하단부 단에 깎기 불가. 곧바로 클리퍼 작업. 순서는 상단 측측 후 네이프 4cm, 이어 포인트 3cm. 틴닌으로 쑤신 다음 곧바로 첨가 분칠하고 수성 커트. 수성 커트에서 수직 깎기, 싱글링, 똑똑 끊기, 수평 깎기는 가능하나 지간 깎기는 불가합니다. 2024년 4회차 이용사 실기시험 합격률입니다. 전국적으로 1327명이 응시해서 574명이 합격했습니다. 전국 합격률은 43%입니다. 청량리 이용학원에서 30명이 응시해서 24명이 합격했습니다. 청량리 이용학원 합격률은 80%입니다. 청량리 이용학원 합격자 명단입니다. 합격률이 높은 이유 4가지입니다. 내린머리형에서 올백형 머리로 바꿨습니다. 코로나 이후 2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번 4회차부터 올백형으로 바꿔서 실기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용 기법과 미용 기법을 섞어서 콜라보레이션 했습니다. 면학 분위기가 좋아서 막판 2주 동안 풀코스 모의고사에 많이들 참여했습니다. 실기시험을 준비하신 수험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량리 이용학원입니다. 전에 입주했던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회령역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주소지는 의정부시 호원동 51-2번지 하나플라자 4층 401호 지하철 1호선 회령역 3번 출구에서 1분 거리입니다. 약도 참고하시고요. 2025년 이용사 실기시험 준비반을 모집합니다. 3월 말까지 등록하신 분은 합격할 때까지 월 수강료 20만원입니다. 3월 말까지 등록하신 분은 합격할 때까지 월 수강료 20만원입니다. 실전 기초반도 모집합니다. 전화번호는 010-3582-8253. 장가위와 틴닝가위 고르실 때
약지공하고 엄지공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가장 일반적인 가위는 요 약지공의 요 중심 있잖아요. 요 중심하고 이 엄지공의 끝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가위는 이렇게 엄지공의 중심하고 약지공의 중심하고 엄지공 끝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지공 중심하고 엄지공 끝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건 괜찮은 가위예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위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약지공 중심하고 엄지공 끝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요 맨 끝에 있는 요 가위는 자, 약지공 중심하고 엄지공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요 끝에 맞물리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요 엄지공이 길죠. 요 엄지공이 길거든요. 길다는 거는 요 가위질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위질할 때 요걸 가위질을 이렇게 회전 반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지를 뺄 때 좀 불편해지고요. 회전 반경이 넓어지고 엄지를 뺄 때 불편해지는데 장점은 힘이 좋다는 장점은 있어요. 힘이 좋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쓰기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가위를 고르실 때는 일반적인 가위를 고르세요. 이렇게 약지공 중심하고 엄지공 그 끝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가위를 고르시라고요. 이런 가위를 고르시라고요. 이런 가위를 고르세요. 이런 가위 고르지 마시고 이런 가위 고르지 마시고요. 요런 가위를 고르시라고. 요런 가위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장가위 틀린 가위 고를 때 아까는 저 약지공의 중심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약지공의 요 안쪽을 기준으로 할게요. 약지공의 요 안쪽을 기준으로 하면 그것이 엄지공 아래에 있는 엄지공 중심이 돼야 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길다는 거죠. 그만큼 불편하다는 거지. 예, 길어서 불편하다는 거지. 대신 힘은 좋지만 그립감이나 운영에 있어서 조금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참고하세요. 지금처럼 수직각질 잘 해도 줄은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위에 있는 머리카락이 가라앉은 각도랑 밑에 있는 요 짧은 머리카락이 떠 있는 각도가 서로 달라요. 그 사이에서 경계에 줄이 생기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100%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걸 지우려고 하다가 더 짧아져요. 지울 수도 없거니만. 고객님이 조시면 느낌 같이 쫓아서 같이 리듬을 타세요. 졸리면 조는 대로 같이 리듬을 타세요. 귀에 접근할수록 가위를 적게 벌리시는 거예요. 가위 적게 벌려야 돼. 귀에 접근할수록. 네. 지금은 크게 벌리지만 귀에 가까울수록 가위를 적게 벌려야 돼요. 적게. 가위 크게 벌리면 이거 날아가요. 가위가 귀를 친다고요. 치면서 기스가 나요. 접어서. 필요하다면 여기서 뚝뚝 따세요. 이렇게. 따서 필요하다면 여기서 똑똑똑 따시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머리카락은 잘 안 깎여요. 수직각질보다는 따시는 게 더 좋아요. 고객이 주시면 느낌 같이 쫓아서 같이 리듬을 같이 타세요. 그러면 안 다쳐요.
여기까지. 자, 지간 잡기 할 때 빗을 위에다 놓는 방법이 있고 아래다 살짝 끼우는 방법이 있어요. 위에다 놓는 거는 초급에서 중급까지, 밑에다 살짝 끼우는 건 고급입니다. 일단 초급에서 중급까지 여러분 흔히 사용하시는 방법. 가위 구멍을 오른손 손바닥 가운데 딱 잡으시고요. 요 빗은 9시 정도, 9시에서 10시 사이 요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1, 2, 3, 4. 오른손을 보세요. 오른손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다시 9시를 잡고 3, 4, 5. 둥글게 둥글게. 다시 또 9시 잡고 이렇게 3죠. 3, 4, 5. 둥글게 둥글게. 다시 네 번째 탑이에요. 3, 4, 5.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두 번 더 잡죠. 다섯 번째 긁어요. 왼손 검지 딱 긁어. 다섯 번째 두피오지 끼우고. 여섯 번째 쓱 긁어요. 검지 긁으시라고요. 이렇게. 자, 이제 고급을 해볼까요? 고급은 빗을 가위 아래에 살짝 끼운다 그랬어요. 깊이 끼우면 못 빠져나오니까 살짝만 끼웁니다. 살짝만 끼워서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게 고급이에요. 이게 기술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빠져나왔죠? 둥글게 둥글게. 다시 또 끼웁니다. 3, 4. 빠져나오죠?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다시 살짝 끼웠고요. 3, 4, 5. 이렇게 빠져나왔잖아요. 순식간에 넣었다가 네 번째 3, 4, 5. 이렇게. 자, 이렇게 잡으면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가 특히 더 좋아요. 다섯 번째 여기까지 똑같고요. 이렇게 뺐다가 필요하면 다시 옆빗질 해가지고 옆빗질 해가지고 옆빗질해서 탁 해서 끌어올립니다. 딱 소리를 내면 배운 거예요. 딱 소리를 내면 배운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3, 4. 검지 딱 긁어요. 두표를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빗을 빼요. 이제 자르기 전에 요 보충 빗질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옆빗질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딱 소리를 내면 배우신 거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잡고 고급형으로 잡고 다섯 번째 주빗질, 보충빗질, 주빗질, 보충빗질, 주빗질, 보충빗질, 딱 주빗질, 보충빗질, 딱 주빗질, 보충빗질, 딱 주빗질, 보충빗질. 딱 소리를 내면 배우신 거예요. 근데 만약 빗을 중급형 빗을 위에다 놓으면, 자, 다섯 번째 하겠습니다. 3, 4. 여기까지 똑같아요. 5 끌어올리다가 보충빗질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자세가 잘 안 나온다고. 3, 4, 5 하다가 보충빗질, 아이 이렇게 된다고요. 더 아래쪽은 이렇게 해서 보충 거꾸로 하는 빗질이 되게 어색해지죠. 이렇게 되게 어색해지잖아요. 손목을 써야 되고 팔꿈치 써야 되고 이런 다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동작이 어색해진다고요. 그런데 고급형으로 잡으면 주빗질 보충, 딱 주빗질 보충, 딱 주빗질 보충, 딱 소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빗질 보충 하면서 딱 이렇게. 자,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번 보시게 닦고 버리고 다시 바르고 다시 바르고. 오른손이 이쪽인데 왼손이 이쪽으로 가야지. 왼손 이렇게 해서 2번 2번 이렇게 3번 빼 3번 빼 왼손 뒤로 손 빼 4번 푸시 4번 푸시 한번 닦읍시다. 다음 푸시에서 5번 푸시 저쪽에 해야지. 5번 푸시 이렇게 허사비 기법 허사비 기법 펜슬 땡기고 땡쪽 10번 펜슬 땡쪽 놓고 8번 펜슬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지. 오른쪽으로 살짝 가라 그랬지. 8번 펜슬 땡기고 쫓아가고 하면서 살짝 이쪽으로 빠져. 다시 한번 8펜 어디가 8펜 하면서 이쪽으로 빠지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놓고 꼭지 사선 놓고 꼭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집근하게 여기 가지 말고 뒷몸만큼 가. 뒷몸만큼 가서 여기 까까까까 토소리 기법 까까 그다음에 10번 전에 올라가면 까까
깎아서 한번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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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주는 거 한번 다시 가는 거 안 된대 좀 깎아 그렇지 안 들어가면 깎아 탈색 호일링 작업 4등분 하시는데 가로 6cm, 세로 6cm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도포는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블로킹 하시는데 도포 순서와 블로킹 순서는 달라요. 네. 자, 도포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1, 2, 3, 4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블로킹 할 건데 블로킹 순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본인 마음대로 타시면 돼. 네. 근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 자, 한 번 긁어, 두 번 긁어, 세 번 긁어.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는 장핀 없이 해볼게요.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6cm, 이쪽 와서 6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라고 했으니까 딱 6cm. 딱 찍고 당겨. 이렇게. 그 다음에 왼손으로 이걸 딱 잡고 있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6cm. 됐죠?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대충 감 잡아 이제. 또 여기 6. 여기네요. 이 정도. 그 눈으로 딱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 떠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누구나 다 힘들어. 남자는 다 힘들어해. 다시 6cm 맨손으로 이렇게 여기 6cm 장편 안 쓰고 하는 거예요. 6cm 이렇게. 그다음 6cm 갈랐던 선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만나 둘이 만나. 그다음에 떠서 갈라. 그 다음에 모서리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만나서 틀고 또 물어. 다시 또 살짝 해서 여기서 또 6cm 찍고 한 번, 두 번, 세 번 긁었잖아요. 이렇게 또 요 손을 이렇게 딱 대놓고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죠. 여기서 만나 또 갈라 만나 또 갈라 한 번, 두 번 이렇게 빗질해서 틀고 물어.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여기잖아, 여기. 네. 대충 감 잡아. 동물적인 감각으로 때려 맞춰. 만나, 떠, 갈라. 이렇게 직사각형 되잖아요. 요 모서리에서 한 번 밀고, 잡고, 또 한 번 밀고, 잡고, 틀어서, 핀으로 이렇게 물어. 이걸 2분 안에 하라는 거죠. 해보세요. 네. 흔히 하는 질문 FAQ 15번째. 오늘이 2월 2일인데 실기시험 마지막 날인 4월 2일에 실기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생초보인데 딱 2달만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입니다. 수험자분들은 한 달, 2달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일반적인 답변 또한 한 달, 2달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식으로 답변 드립니다. 그냥 막연히 한 달, 2달 죽어라 연습하면 합격합니다. 이런 막연한 답변보다는 밥 먹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수다 떠는 시간 빼고 순수한 연습량 200시간을 채우는 사람이 합격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순수한 연습량 200시간을 채우는 사람이 합격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수강 기간은 2달이지만 커피 시간, 수다 떠는 시간 빼면 실제 연습 기간은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딱 한 달 남겨놓고 학원에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생초보라면 200시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환영하지만 200시간을 채울 수 없는 분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유료 커트를 하고 있는 현업 미용사는 100시간 기준입니다. 두 번째, 실기시험 마지막 날인 4월 2일을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수험자 대부분 마지막 날을 원하기 때문에 접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따라서
실기시험일을 마지막 날인 4월 2일로 계산하지 말고 첫날인 3월 15일로 계산해서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월 15일까지 집중력을 계속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집중력을 꾸준히 끌어올리려면 아주 부지런하고 계획적이어야 하고 체력 안배도 잘 해야 합니다. 시험때가 가까울수록 불안감이 갑자기 커져서 강사님을 호출하는 빈도가 서로서로 많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집니다. 그 사이에 슬럼프가 두세 번 옵니다. 이때 슬럼프를 잘 극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3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으면 되겠지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시험때가 가까울수록 강사님은 아주 바빠집니다. 여러분의 옆에서 차분하게 집중적으로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보다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자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기 들고, 자, 왜 손끝을 드는지 이유는 아시죠? 이게 두껍고 이게 얇으니까 두피 상태에서 두피를 끼고 그대로 끌어올리면 아래쪽은 같은 길이인데 짧아지네. 여기 두꺼운 쪽은 길어지고 얇은 쪽은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5mm만큼 보정해 준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응? 예. 그거 이해했어요? 예. 이쪽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쪽에서는 두피를 느꼈어요. 그대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안쪽까지 같은 길인데 근데 여기서 자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쪽에 자르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길어진다고. 이쪽이 짧아지고. 그래서 빗을 끼우고 5mm 쪽 보정을 하라 얘기죠. 보정을 해서 이렇게 자르는 얘기죠. 그럼 같은 길이 될 거 아니에요. 소파 해가지고 이건 가이드성이니까 그 가이드 또 잘라내면 안 되니까 빼서 5mm 정도 빼서 가이드를 빼내서 두 마디 바깥쪽에 있는 두 마디 잘라낸다고. 3번 라인은 그 반대겠죠. 가이드는 이 안쪽에 있으니까 안쪽 머리끝까지 드신 다음에 빗 띄우고 이쪽을 들어요. 5mm 들으라고. 응? 어차피 손끝 5mm 보정해야 되니까 이쪽을 들어서 그래야 이쪽에서 두 마디를 잘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5mm 들어서 그래야 여기만 잘라낼 수가 있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5mm 들어야 같은 길이가 되고 또 두 마디까지 잘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손끝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손끝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4번 라인 수평뼈 수직으로 자른다고 했어요. 1, 2, 3, 4, 5 이렇게 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자른다? 위에 한 마디 그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잘라낸 거예요. 지금 여기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두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예? 요 두 마디 아래쪽에 있는 두 마디 잘라내는 거야. 마찬가지. 머리카락 누가 작업해 놨나요? 작업해서 이제 자를 게 없어. 여기 두 마디 자를 수 있겠고. 네 번째 요거 두 마디 이렇게 잘라낸다 그지. 다섯 번째 여기. 여섯 번째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가이드. 일곱 번째 여기. 여덟 번째 정중선 이렇게.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이렇게 자르시는 건데 지금 이렇게 자르는 게 사람 머리 자르는 것과 똑같고요. 시험 때는 이런 원리로 축구를 하래. 1, 2, 3, 4, 5 하나짤, 시험용은 하나짤, 둘짤, 셋짤, 넷짤, 다섯짤 잘랐으면 축 다시 또 이쪽으로 오래. 11짤 시험 때는 11짤, 12짤, 13짤, 14짤, 15짤 이렇게 자르네. 그 다음 축축 후면 6, 7, 8, 90을 안 했어요. 6짤, 7짤, 시험 때는 8짤, 9짤, 10짤 이렇게 하시라고. 응? 이해했어요? 빛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하는 질문 FAQ 16번째. 커트빗을 떨어뜨렸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답변입니다. 감독관님 성향에 따라서 감점할 수도 있고 감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감점 여부는 감독관님의 재량입니다. 감독관님이 빈 낙하를 모르는 경우 채점에 영향이 없을 테고요. 감독관님이 보고 있는 경우 딱 걸렸죠? 1점, 2점 감점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빈 낙하 이후에 수험자의 대처 능력에 따라서 추가 감점을 받을 수도 있고 감점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입니다. 첫 번째, 낙하된 빛을 회수하지 않고 바닥에 그냥 방치하는 경우
1.2점 감점에 낙하된 빛이 걸리적거림으로 1.2점 추가 감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낙하된 빛을 회수하지 않고 발로 천천히 구석으로 밀어넣는 경우 낙하된 빛이 걸리적거리지는 않으므로 1.2점 감점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낙하된 빛을 회수하지 않고 발로 빵 차서 구석에 짱 박는 경우 제가 15년 전쯤 이용사 실기시험 준비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점 감점에 감독관 앞에서 감히 빛을 발로 차? 이런 무개념, 싸가지, 버릇없음, 3점에서 5점 추가 감점 당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바쁘니까 빛을 그냥 들어서 세척이나 소독 없이 사용하는 경우 1.2점 감점에 위생개념 부족으로 1.2점 추가 감점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낙하된 빛을 물티슈나 수건으로 닦아서 사용하는 경우 1.2점 감점되거나 감점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낙하된 빛에 소독약을 뿌린 후 물티슈나 수건으로 닦아서 사용한다면 위생 개념과 대처 능력에 감동해서 저 같으면 감점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낙하된 빛을 위생봉투에 버리거나 작업대 한쪽에 치워놓고 다른 빛을 사용하는 경우 위생 개념과 고객 중심을 참작해서 저 같으면 감점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낙하된 빛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수험자의 몫입니다. 자, 제일 많이 절반 헛가위질. 자, 2cm, 1cm, 5mm, 3mm, 2mm, 1mm 헛가위질. 2cm, 1cm, 5mm, 3mm, 2mm, 1mm 헛가위질. 다시 한번 해볼까요? 2cm, 1cm, 5mm, 3mm, 2mm, 1mm 헛가위질. 1cm, 5mm, 3mm, 2mm, 1mm 헛가위질. 다시 2cm, 1cm, 5mm, 3mm, 2mm, 1mm 헛가위질. 제일 많이 절반 헛가위질. 2cm, 1cm, 5mm, 3mm, 2mm, 1mm 헛가위질. 1cm, 5mm, 3mm, 2mm, 1mm 헛가위질. 5mm, 3mm, 2mm, 1mm 헛가위질. 3mm, 2mm, 1mm, 1mm 헛가위질.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싱글링 할 때 이렇게 툭 튀어나온 머리카락 있잖아요. 요거 처리하실 때 쓰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머리카락 싱글링해서 둥글게 만들 때 쓰는 방법입니다. 제일 많이 절반 헛가위질. 2cm, 1cm, 5mm, 3mm, 2mm, 1mm 헛가위질. 1cm, 5mm, 3mm, 2mm, 1mm 헛가위질. 3mm, 2mm, 1mm 헛가위질. 5mm, 3mm, 2mm, 1mm 헛가위질. 이렇게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그 절반 헛가위질. 연습해 보세요. (2025년) 1회차 이용사 실기시험 장소 및 일정 변경 서비스 기간 안내입니다.
장소 및 일정 변경 서비스 기간은 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3월 5일 수요일 24시까지입니다. 실기시험을 접수한 수험자분들만 변경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접수한 것을 취소하지 않고 장소 일정 시간대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번뿐입니다. 2025년 1회차 빈자리 추가 접수 기간 안내입니다. 빈자리 추가 접수 기간은 3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3월 10일 월요일 18시까지입니다. 실기시험 접수를 못하신 분들도 빈자리 추가 접수 기간 동안 빈자리에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기시험 접수를 했으나 장소 일정 시간대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기존에 접수한 것을 취소하고 빈자리에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접수한 것을 늦게 취소했으므로 50%만 환불됩니다. 수험자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흔히 하는 질문 FAQ 17번째. 실기시험 규정에 하단부 그라데이션은 넥라인 2cm 정도, 사이드라인 1cm 정도로 표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하상고 완성작품의 그라데이션 높이는 NP 2cm, EP 1cm인가요? 아니면 NP 4cm, EP 2cm인가요? 답변입니다. 엄청 헷갈리죠? 완성작품 2cm, 1cm로 설명하는 동영상도 있고 완성작품 4cm, 2cm로 설명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저는 완성작품 4cm, 2cm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성작품 4cm, 2cm가 맞다고 생각하는 5가지 이유들입니다. 첫 번째, 완성작품 2cm, 1cm 그라데이션으로 작업하는 것은 저 같은 전문가들 또한 어려워합니다. 완성작품 4cm, 2cm 그라데이션은 그나마 작업이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용사 자격증 시험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기 순서에 하단부 그라데이션 만들고 싱글링 연결 커트하고 첨가 분칠 후 수정 커트입니다. 싱글링 연결 커트하기가 없다 하더라도 첨가 분칠 후 2cm, 1cm를 수정 커트해야 하므로 당연히 2cm, 1cm보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 실기시험 규정에 하단부 그라데이션 만들고 싱글링 연결 커트를 해야 하므로 당연히 2cm, 1cm보다 더 올라가게 되고 첨가분 바르고 수정 커트를 하므로 다시 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완성작품은 4cm, 2cm 그라데이션으로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중상고 규정에 클리퍼는 넥라인 3cm 이하, 사이드라인 2cm 이하의 본미러만 사용하여 올려 깎게 한 후 클리퍼 커트한 부위에 가위를 사용하여 싱글링 그라데이션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상고 도면에 나온 3cm, 2cm는 클리퍼 올려깎기 높이를 표시한 것일 뿐 완성작품 높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클리퍼 3cm, 2cm 올려깎기 한 후 가위로 그라데이션 하면 당연히 3cm, 2cm보다 더 올라가게 되고 첨가 분칠 후 수정 커트를 하게 되므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가위로 싱글링 그라데이션 하게 되면 커트선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완성작품은 4cm, 2cm 그라데이션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과거 2018년도까지는 일과제에서 클리퍼 커트 높이가 2cm, 1cm였던 것이 몇 번의 개정을 통해서 2022년부터는 클리퍼를 사용하지 않고 가위로만 커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 클리퍼로 커트했던 2cm, 1cm를 가위로 커트하라는 것일 뿐 완성작품이 2cm, 1cm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섯 번째, 정리하자면 경력 15년 차인 저도 완성작품 2cm, 1cm에 맞춰서 그라데이션 커트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상고 완성작품 그라데이션 높이가 2cm, 1cm라고 설명하는 동영상 정말로 2cm, 1cm에 맞춰서 커트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수험자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크게 울렁댔던 게 잔잔하게 울렁대잖아요. 그러면 면이 고와지죠. 그게 바로 싱글링의 효과입니다. 요 튀어나온 거를 고르시면 돼. 요 튀어나온 거 이런 거 골라서 치면 되는데요. 그 튀어나온 부분 바로 밑에다 걸어요. 요거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걸지 말고 밑에서부터 한 3cm 밑에서부터 걸어서 올라와. 그러다가 보면 탁 튀어나왔잖아요. 요걸 치는 거예요. 요걸 치면 돼요. 그 제일 많이 절반, 또 절반, 헛가위, 질 이렇게 또 내려빗질 해보고 또 다음에 찾아. 이거 어느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살짝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럼 한 2-3cm 밑에서 걸어서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면 주변과 비교했을 때 갑자기 탁 튀어나온 거 요거 튀어나왔네. 요거 치는 거예요. 제일 많이 그 절반, 또 절반, 헛가위, 질 이렇게. 요거 튀어나온 거 요거 보이세요? 울렁 되는데 유독 울렁대는 거, 크게 울렁대는 거 찾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크게 울렁대고 있으니까 밑에 2-3cm 밑에서 걸어
올라가다 주변부와 비교했을 때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긴 거 찾아요. 한 요 정도. 제일 많이 절반, 헛가위, 7.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찾는 거예요. 여기도 울렁댄다 그러면 2, 3cm 밑에 걸어서 올라가면서 삐져나온 거 제일 많이 절반, 헛가위, 7. 이렇게 얘도 삐져나왔다. 마찬가지 걸어서 주변부와 비교했을 때 튀어나온 거 제일 많이 절반, 헛가위, 7. 이렇게 또 이쪽 볼까요? 자, 여기는 여기가 조금 물렁거리네요. 여기도 좀 물렁거리는 거고, 여기 볼게요. 이렇게 걸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튀어나왔네요. 주변부와 비교했을 만큼 튀어나왔죠. 이거 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절반, 또 절반, 헛가위, 7.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넣었을 때 이거 이만큼 튀어나왔죠. 제일 많이 거의 절반, 또 절반, 헛가위, 7. 곡선 싱글링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시간이 허용하는 한. 이러면 이제 크게 울렁댔던 게 잔잔하게 울렁대잖아요. 그러면 면이 고와지죠. 그게 바로 싱글링의 효과입니다. 여기 턱주가리 있잖아요. 주걱턱 부분 여기 할 때 허수아비 팔 이렇게 딱 그래서 여기서 덜렁 허수아비 팔에 덜렁 기법으로 이렇게 연두기 잡고 덜렁 허수아비 팔에 여기서 이렇게 딱 어깨선 수평으로 딱 맞추고 약간의 힘을 주고 어깨선 수평 맞추고 여기는 덜렁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안 걸려. 근데 이거 팔꿈치를 내리고 여기서 딱 하려고 하는 사이에 딱 걸린다니까. 팔꿈치 내려서? 예, 좀 들어요. 팔꿈치 쪽 들으라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쵸?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 각도로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니까 팔꿈치 올려야 돼. 그러니까 팔꿈치 들고 덜렁 기법으로 이렇게 해야 안 걸린다고. 여기서 내리면 탁 걸려. 탁 걸리지. 이해했어요? 네. 팔꿈치 들고 덜렁 기법 이렇게 해봐요. 안 걸리잖아. 그다음 여기서 팔꿈치 내리면 되는 거고. 이해했어요? 네. 하상근 이렇게 중상근 요렇게 스포츠는 요렇게 됐어요? 네네. 하상근은 여기 발제선에서 5mm에서 1cm 정도 남겨놓은 그 끝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하상구와 바리깡이 있다면 바리깡 2cm 정도 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싱글에서 또 올라가는 거야. 바리깡 한 만큼 싱글에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 예. 그 다음에 중상근은 바리깡 3cm 싱글에 3cm니까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의 느낌에 또 싱글에서 올라가면 또 한 마디 반 정도의 느낌. 결국은 완성작품 3마디잖아요. 이건 최저하고 최고는 4마디까지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걸 정리하면 그냥 4마디로 기준을 했을 때 밑에 2마디는 바리깡이고 그 위에 싱글링에서 2마디가 올라간다고. 2마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완성작품 4마디에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스포츠는 뭐냐? 중상고의 2배 올라가는 게 스포츠란 말이에요. 바리깡 한 만큼 스포츠가 올라가냐? 그뿐만 아니라 4배가 올라가야 되니까 1배, 2배, 3배, 4배 올라가서 골덴까지 올라간다고. 바리깡이 쭉 다 올라간다고요. 바리깡이 됐든 뭐 가위가 됐든 골덴까지 쫙 그냥 한 방에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스포츠는 뭐 가위냐 바리깡이냐 크게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네이프 0cm에서 골덴 4cm, 백은 2cm, 0, 2, 4의 부드러운 연결을 쫙 다 올라가시면 돼. 그걸 그냥 중간 타입으로 얘기하면 뭐 바리깡 손가락 4마디, 가위로 또 손가락 4마디 이러면 골덴까지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중상고, 하상고랑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하상고 이렇게, 중상고 이렇게, 스포츠는 이렇게. 됐어요? 네네. 그런 거예요. 2025년 이용사 실기시험 족보 주고받기입니다. 서울 지역 및 타 지역에서 출제된 과제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학원 문화생들의 족보 또한 댓글로 알려드립니다. 수험자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방해하는 동작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수정할 때 이렇게 치고 나서 막 수정할 때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눈높이로 보려고 그래. 이렇게 여기 기네? 그쵸? 눈높이에서 이게 긴 게 보여요. 근데 가위질 할 때는 어떻게 봐요? 위에서 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눈높이로 계속 수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엉빼를 하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자세가 안 나고 점수를 못 받죠. 이러면 할 수 없이
위에서 쳐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가지고 여기 느낌, 두꺼움, 어떤 색조 이런 걸 봤을 때의 느낌과 위에서 보는 거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막상 수정하려고 위에서 이렇게 빗을 걸어서 치려고 그러면 얼마큼 쳐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수평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두꺼움, 요 정도 색조에 요 정도 길이구나, 내가 이만큼 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작업을 할 때는 위에서 걸어서 치게 되면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볼 때도 그냥 위에서 봐요, 제발. 이걸 막 수평에서 눈높이 맞춰가지고 이걸 막 쳐다보려고 하지 마. 어차피 위에서 보고 위에서 작업해야 돼. 위에서 확인하고 위에서 작업하고 위에서 결과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응이 돼 있어야 돼요. 응? 안 그러면 매번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막 확인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세도 안 나오고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에서 보고 위에서 작업하고 위에서 예측하고 위에서 수정하는 걸로 연습을 좀 해보세요. 2025년 1회차 이용사 실기시험 합격률을 알려드립니다. 전국적으로 1328명이 응시했고요. 이 중에서 539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40.5%입니다. 청량리 이용학원에서는 17명이 응시했고요. 이 중에서 11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64.7%입니다. 의정부시 회룡역에 위치한 청량리 이용학원의 합격자 명단입니다. 읽어보시고요. 합격생 11명을 과제별, 지역별, 성별, 응시 횟수별로 세분해 보겠습니다. 과제별, 하상고 3명, 중상고 4명, 둥군형 4명. 지역별, 서울 5명, 지방 4명. 성별, 남자 6명, 여자 5명. 응시 횟수별, 현수생 7명, 재수생 4명.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재수생의 비율보다 현수생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되죠.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학원 선택을 잘 하시면 현역이더라도 한방에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합격률이 40%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5가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4년 이용사 합격률은 1회차 43.9%, 2회차 45.9%, 3회차 44.2%, 4회차 43%였습니다. 이것을 평균해보면 2024년 전국 합격률 평균은 44.3%였습니다. 첫 번째, 2025년 1회차부터 이용사 실기시험 합격률이 뚝 떨어져서 40%라고 하는 것은 짜도 너무 짭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면 3회차, 4회차부터 합격률이 30%대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합격률이 30%라고 하는 것은 미용사 실기시험 합격률을 근접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2024년 미용사 일반 실기시험 합격률은 37.1%였습니다. 세 번째, 미용사 실기시험처럼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용사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미용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기시험에서는 미용사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고요. 특히 실기시험에서는 과거에 이발 용어나 이발 개념으로 실기 규정을 만들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미용 용어나 미용 개념으로 실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용사 자격증과 미용사 자격증을 통합시키려는 큰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이용사 자격증과 미용사 자격증을 통합시킨다는 뜻은 결국 미용사 자격증에서 이용사 자격증을 흡수한다는 뜻과 거의 비슷하죠. 지금까지 전국 합격률 40%라는 것을 5가지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용사 자격증 산업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산업 구조가 어떻게 급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험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합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사 자격증을 제대로 가르치는 학원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량리 이용학원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수직깎이 동영상이 있어서 교본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시연한 동영상은 아닙니다. 바스코 바버님의 수직깎이 동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수직깎이를 검색하다가 바스코 바버 김한영 원장님의 수직깎이 동영상을 보고 좋은 영감을 받아서 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동영상을 올립니다. 수직깎이가 어렵긴 하지만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가위잡기 방식이 아니라 2번 가위잡기 방식으로 수직깎이를 하셔야 합니다. 1번 가위잡기 방식으로 수직깎이를 할 수도 있지만 몸이 아주 불편하고요. 그만큼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두 번째, 팔꿈치 높이는 수평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손끝으로 가위를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엄지손 측면으로 가위를 열고 닫아야 합니다. 네 번째, 엄지손가락만 움직여서 가위를 개폐해야 하고요. 그 각도는 45도 정도입니다. 만약 약지까지 같이 움직인다면 수직깎이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수직깎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작품의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왼손 엄지손가락을 수직 90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10도 정도 덜 세운
다시 말해서 80도 정도로만 세우시되 가위 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가위 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는 것 또한 경험이고 실력입니다. 6번째, 왼손 중지 약지 소지를 두피에 살짝 대고 두피를 타고 미끄러지듯이 전진하시면 됩니다. 7번째, 오른손 소지를 들면 좀 더 가볍게 커팅이 가능하지만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소지를 소지거리에서 뗄지 말지는 수험자가 연습하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허리를 편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만 옆으로 기울이고 한쪽 옆구리를 살짝 오픈한다는 느낌 정도로 수직깎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스코 바버 김환영 원장님의 수직깎기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7, 8, 9, 10 이렇게 쳐도 되는데 지금 올백형이니까 7, 8, 9, 10 이렇게 가라고 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천천히 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예, 빗등 들고 허공타도 빗등 들고 거기까지 임무교대 자르고 빗등 들고 허공타도 빗등 들고 허공타도 빗등 들고 거기까지 임무교대 자르고 빗등 들고 허공타도 빗등 들고 허공타도 빗등 들고 거기까지 임무교대 자르고 빗등 들고 허공타도 빗등 들고 허공타도 빗등 들고 거기까지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7번 치고 8번 치고 9번 치고 10번 치고 이러면 가이드가 계속 안쪽에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잘라서 가기가 계속 불편해요. 그러니까 10번을 먼저 자르라고 이쪽 10번을 먼저 자른 다음에 10에 맞춰서 9번, 8번, 7번 이렇게 가라고.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구했나니까 10번을 먼저 잘라. 그래야 일이 편해져. 그래서 자르고 빗등 들고 허공타도 빗등 들고 거기까지 임무교대 자르고 빗등 들고 허공타도 빗등 들고 거기까지 임무교대 자르고 빗등 들고 허공타도 빗등 들고 거기까지 임무교대 자르고 빗등 들고 허공타도 빗등 들고 거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보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돼요? 펴지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주는 또 더 펴지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주는 더 펴지면서 이렇게 되고 그 올라간 높이가 몇 마디라는 거 손가락으로 치면 한 마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수직깎이 쫙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직깎이 쫙 들어가시는 거고. 그 이 선의 흐름을 알겠어요? 이 선의 흐름들을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선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쁜 층이 되는 거지. 이게 왼쪽에서 할 때는 앞으로 가고 오른쪽에서는 뒤로 이렇게 가네요. 그렇죠. 오른쪽에서는 10번을 먼저 하라고요. 오른쪽에서는. 왜 가위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잘라줘야 그 가위들을 보고 자르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떠내 깎을 때도 여기 자르고 여기 그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떠내 깎기도 여기서 10번을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쓱 해가지고 여기 10번 자르고 쓱 8번 9번 자르고 쓱 8번 자르고 쓱 7번 자르고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 상관없다. 근데 길기 때문에 그냥 9, 10, 8, 7 이렇게 자른 거야. 길기 때문에. 근데 짧아지면 결이 보이잖아요. 완전히. 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조금 편하다. 올백형일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세고 가위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가위가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가위가 그다음에 여기 두 번, 그다음에 여기 가위값 해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한 번 더. 몇 개 마셨어요? 난세 개째. 여기 있다. 이게. 이용사 실기시험에서 흔히들 혼동하는 것들 1편입니다. 첫 번째, 이용사 실기시험은 상대평가이다. 아닙니다.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하는 절대평가입니다. 하지만 15년 강의 경력으로 볼 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이유는 이용의 여러가지 기술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줄지 말지는 감독관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실기시험에 남성 응시자가 월등히 많다. 아닙니다.
2024년 통계 자료에 보면 여자 응시자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세 번째, 실기시험에서 남성의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 아닙니다. 실기시험에서 남성이 확실히 유리하다. 아닙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남자의 합격률은 43.4%, 여자의 합격률은 42.7%입니다. 남녀 합격률의 차이는 0.7%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남성의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 또는 남성이 확실히 유리하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감독관님이 실기시험 과제를 출제한다. 아닙니다. 실기시험 과제 출제는 공단 직원이 합니다. 감독관님은 채점만 할 뿐 실기시험 과제를 출제하진 않습니다. 실기시험 시작일 기준 3, 4일 전에 담당 직원이 실기시험 과제를 미리 출제한 후 과장님 결제 받고 실장님까지 결제를 받은 후 금고에 보관합니다. 실기시험 당일날 금고에서 해당 과제의 프린트물을 꺼내서 실기시험장에 가서 수험자들에게 공지하는 형식입니다. 다섯 번째, 여성 감독관님보다 남성 감독관님이 더 많다. 아닙니다. 과거에는 남성 감독관님이 대부분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여성 감독관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여성 감독관님을 만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섯 번째, 어제 채점하러 나온 감독관님이 오늘 채점하러 또 나올 수도 있다. 아닙니다. 실기시험은 3개월 단위로 시행되므로 3개월에 단 하루만 감독관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독관님이 빵꾸 내는 경우 급하게 섭외를 하게 되므로 어제 나온 감독관님이 오늘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용사 실기시험 접수기간 전에 감독관님을 미리 선임한다. 아닙니다. 실기시험 접수기간, 장소이동 서비스기간, 빈자리 추가 접수기간까지 모두 다 종료된 후 실기시험 시작일 기준 3일에서 5일 전쯤 공단에서 실기시험 감독관님을 뒤늦게 선임합니다. 그 이유는 수험자와 감독관님의 유착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덟 번째, 감독관뿐만 아니라 공단 직원도 채점한다. 아닙니다. 실기시험 채점은 감독관님만 합니다. 외견상 공단 직원도 채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단 직원은 진행을 할 뿐 채점하진 않습니다. 아홉 번째, 감독관님이 오전 오후 채점을 하고 다음 날에는 다른 감독관으로 바뀌듯이 공단 직원도 매일매일 바뀐다. 아닙니다. 공단 직원은 주기적으로 바뀔 수 있으나 감독관님처럼 매일매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열 번째, 이용사 실기시험은 처음부터 가발시험이었다. 아닙니다. 2012년 1회차 실기시험까지는 사람을 모델로 한 시험이었습니다. 2012년 2회차부터 사람 모델이 아닌 통가발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잘라. 표시를 내려야죠. 표시를 자, 뒤집어서 이렇게 마찬가지. 펜으로 끊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붙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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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붙이. 이제 네 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지. 이용사 실기시험에서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것들 2편입니다. 11번째, 시중에 나온 실기시험 교재를 100% 믿어도 된다. 아닙니다. 시중에 나온 실기시험 교재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실기시험의 큰 틀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매번 가장 최신의 규정으로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출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규정이 새롭게 바뀌면 그것에 맞추어 사진을 새로 찍거나 순서를 재배열하고 설명을 수정해서 출판하게 되는데 저자가 매번 꼼꼼하게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팔리는 책도 최신 규정으로 업데이트가 안 된 채 판매되어 반품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은 오타로 인하여 반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번째, 실기시험 규정에 대하여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지역의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울릉도에 응시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울릉도 지부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공단 직원들은 해당 업무 분야가 아니므로 그 분야 전문가가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 문의하세요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경험 있는 공단 직원이 친절하게 답변을 하거나 또는 울릉도 지역의 이용사 분야 전문가와 수험자를 연결하여 수험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데요. 공단이 관리하는 기능사 종목은 2025년 현재 148가지인데요. 공단 직원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148가지 분야의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다 숙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단 직원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 지역 이용사 분야 전문가의 답변은 개인적인 사견일 뿐 전국에 있는 이용사 분야 전문가들의 답변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매년마다 바뀌는 실기시험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울산공단 본부의 공식적인 답변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업무 분야에 대한 공단 직원분의 답변이나 해당 지역 전문가의 답변 또한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13번째, 채점표에 수험자가 현역인지 재수생인지 표시되어 있어서 감독관님이 그것을 참고하여 재수생은 묻히고 현수생은 떨어뜨린다. 아닙니다. 황당한 가짜 뉴스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채점표나 응시 원서에 현역인지 재수생인지 전혀 안 나옵니다. 현역인지 재수생인지 나온다면 공정한 채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독관님이 말씀하시길 수험자의 자세나 동작, 느낌, 작품성 등을 통해서 현역인지 재수생인지 현업에서 종사하는 고인물인지 등을 대충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다는 뜻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첫 응시이지만 재수생, 삼수생처럼 행동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원 강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할 때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가위 위에 빗을 놓으시면 여러분이 손목으로 꺾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엄청 아파요. 빗 손잡이랑 가위가 겹치지 않게 해서 아예 손가락으로 빗을 세워요. 이렇게 세우라고. 이렇게 세우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살짝은 올려놨어요. 1분짜리 10분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손목을 안 쓴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목을 써야 돼. 손목을 매번 15번 손목 쓰면 아파요. 그래서 딱 세워서 들어가라고. 세워서. 요게 이제 이용 기술이라는 게, 요게 이용 기술이라는 거. 우리는 이발에다 놓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요. 측 후했어요. 그 다음에 5번 라인, 대가리 수그려서 5번 라인. 자, 1, 2, 3, 4, 5. 이제 표시 나가잖아요. 5번 확실히 표시가 나. 1, 2, 3, 4, 5. 이거 잘라내요. 두 마디 정도 잘라냈죠? 하나 짤, 둘 짤. 여기 있잖아요. 딱 표시가 나죠? 두 마디 잘라내는 게 딱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세 짤, 이렇게. 네 짤, 다섯 짤. 이렇게. 자, 일과제는 필요하다면 6번도 잘라. 일과제는 1, 2, 3, 4, 5. 6번도 잘라. 여기 표시 있잖아요. 6번도 잘라. 일과제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싱글링 할 줄 안다면 굳이 안 잘라도 되는데 여러분 처음이라 싱글링 무서우니까 6번까지 자를 수 있어요. 자, 면도 순서를 억지로 암기하려 하지 말고 그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단계 면도 전체에 순서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면도 칼질 순서 규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앞면도에서는 2가지 이상의 기법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2가지 기법보다는 3가지 기법이 좋고 3가지보다는 4가지 기법을 보여주는 것이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맨 처음 1번과 마지막 10번을 제외하고 한자리에서 서로 다른 기법 2가지를 보여주고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타 기관에서는 1번에서 5번 정도로 간단히 시술하고 있고요. 청량리 이용학원에서는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1번에서 10번까지 시술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순서도 맞고
청량리 이용학원 순서도 맞습니다. 면도 기법에 꽂힌 펜슬 기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분화하였고 7번과 8번이 펜슬 기법에 해당합니다. 청량리 이용학원의 면도 순서와 포지션입니다. 타 기관의 면도 순서와 포지션입니다. 이 두 가지 도표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초반부 1번에서 5번까지는 어느 교육기관이나 거의 동일하며 청량리 이용학원에서는 안면도의 하이라이트 기법인 펜슬 기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5번을 5, 6, 7, 8, 9, 10번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1번부터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어요. 암기하는 방법은 1번하고 10번 빼놓고 맨 처음, 맨 끝 빼놓고 2번, 3번, 한 자리에서 2번, 3번, 또 한 자리에서 4번, 5번, 또 한 자리에서 6번, 7번, 또 한 자리에서 8번, 9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서로 다른 기법 두 가지를 하고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가시면 여기 가고 그리고 가시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편대를 까고 여기 또 가서 이렇게 열을 정확하게 기다리기 위해서 1초, 2초, 3초, 4초, 5초 도플리는 사이에 1번 합니다. 1번 프리 이렇게 1번 프리 미간에 수염이 있어요. 1번 프리 자 놓고 깎으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옵니다. 이렇게 다시 와요. 그 다음에 세 부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대가리 살짝 돌립니다. 대가리 살짝 돌리시고요. 2번 프리 2번 프리 했으면 놓고 대가리 내쪽으로 살짝 이렇게 3번 백하기 편하도록 백핸드 기법 잡으시고요. 살을 들어올리고 백핸드 한 자리에서 2번 3번 했죠. 프리핸드 백핸드 했잖아요. 이동하십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이 자리에서 4번 5번 하는 거예요. 4번 푸시 4번 푸시 4번 푸시 5번 프리 5번 프리 5번 프리 했으면 그 다음으로 6번 7번 해야죠. 머리를 살짝 틀어요. 자 6번 그 다음에 7번 있어요. 대가리 돌린 쪽으로 살짝 가요. 6번 프리 6번 프리 6번 프리 그 다음에 7번 펜슬이에요. 펜슬 잡으시고요. 땡기고 쫓아가고 땡기고 쫓아가고 땡쪽 6번 7번 있으면 8번 9번이 반대쪽에 있어요. 대가리 살짝 쪽으로 트시고요. 면도기 들고 그쪽으로 살짝 가요. 8번 땡쪽 8번 펜슬이었어요. 면도기 넣고 9번 프리에요. 9번 코스염 9번 프리 돼지 그만두면서 프리 하신 다음에 10번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여기가 아직 덜했어요. 그래서 반만 가요. 9.5만큼 가요. 10번으로 가기 전에 9.5에서 여기 깎으세요. 살짝 끌어안는다는 느낌으로 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 왼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깍깍깍깍깍깍 하시고 입술 밑에 쏙 들어간 부분 면도기 자체를 돌려서 이렇게 면도기 자체를 돌려서 이렇게 깎습니다. 이렇게 깎아요. 그 다음에 코스염 부분 다시 한번 깎으시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10번 자리 이미 와 있으므로 손으로 만져가면서 까칠까칠한 부분 다 수염의 역광으로 다 긁어서 면도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요 잡는 방법은 대가리 느낀다, 가운데 홈을 그대로 끼운다, 5, 4, 3끝을 두피에 댄다, 엄지손 끝, 가위 끝 올린다, 그대로 민다. 필요하면 대가리 숙인다, 수직깎기 한다. 새로 오신 분 이쪽으로 오세요. 빗질은 이렇게 한다. 퉁 빗질, 수직깎기 할 때 빗질 요 빗머리 끝에서 확 누르고 당겨 안쪽 이렇게 이걸 탁 당겨서 그러면 빗이 딱 이 정도 각도 서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수직깎기 한다. 자, 요 잡는 방법은 대가리 느낀다, 가운데 홈을 그대로 끼운다, 5, 4, 3끝을 두피에 댄다, 엄지손 끝, 가위 끝 올린다, 그대로 민다. 그대로 밀어라. 힘쭉 빼고 그대로 밀어라. 밀고 간다 한데 여기서 귀에 걸린다. 이거 밀고 가다 보면 귀에 걸렸다. 그럼 어떡한다? 그때서야 오므린다. 그렇죠? 더 이상 오므릴 수가 없으면 그때 큰 점프 한다. 오므린다. 이렇게 오므린다. 그런 다음 여기서 큰 점프하면 여기서 또 큰 점프하면 눈을 확 찌르니까 반 점프만 한다. 오므린다. 이렇게. 응? 처음에 딱 설정됐던 요 폭을 그대로 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응? 요 정도 폭이었으면 그냥 계속 요거 밀고 가는 거야. 이렇게 밀고 가다가 어느 순간 딱 귀에 걸릴 거 아니에요. 어디에 딱 걸린단 말이야. 예? 딱 밀고 가다 보면 귀에 딱 걸리면 그때 오므린다. 오므리. 다 오므렸으면 귀를 펴서 큰 점프 한다. 다시 또 오므린다. 그 다음에 다시 구렛나루에서 다시 또 반점프, 구렛나루 앞쪽으로 반점프 한 다음에 다시 또 오므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빗질한다. SP가 없는 통가발로 실기시험 볼 수 있나요? 첫 번째, 이용사 올백형 통가발 브랜드는 가나다 순으로 마타리, 모리스, 비너스, 팀헤어, 프로와, 천혜사, 천혜인 등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A회사에서 2024년도까지 생산한 통가발에는 분명히 사이드 포인트가 있었으나 2025년도에 새롭게 출시한 통가발에는 사이드 포인트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통가발로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지 많이들 문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위 통과발로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실기시험 감독관이 아니기 때문에 100% 확신은 못합니다. 5번째, 부연 설명 몇 가지 더 드립니다. 가, SP를 안 만들고 밋밋하게 수직으로 처리하면 가발 제작 공정이 줄어들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나, 수험자 입장에서도 SP가 없으므로 커트 작업 과정이 줄어들고 시간이 단축됩니다. 시간 단축 효과는 미미하지만 심리적으로 아주 편해집니다. 다, SP가 있어야 앞머리와의 연결이 잘 되는데 SP가 없으므로 연결이 아예 안 됩니다. 하지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머리가 뒤로 넘어간 올백형 통과발리라서 앞머리와의 연결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 이 통과발을 만든 업체에서 실기시험 통과발로 적합한지 여부를 울산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 문의해서 이상 없음을 확인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 미용사 실기시험 통과발은 SP가 없습니다. 이용사 실기시험을 미용화시켜서 미용사에 통합하려는 큰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SP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사전에 나온 통과발을 이용사 실기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쪽에서 고무가 들어가가지고 저쪽으로 고무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무 히팅 포인트인데 고무가 지금 없는 관계로 요 쇠 히팅 포인트 요거를 끼울 건데요. 고무 히팅 포인트를 끼운 방식은 여기 안에 나사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갈아내야 돼요. 좀 힘든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걸 갈아야 돼요. 나사선은 이렇게 좀 갈아줘야 됩니다. 이게 럭박이 갈았고요. 한번 끼워볼까요? 아이고. 본드를 붙이고 강제로 확 밀어낼 거예요. 누신 다음에요. 본드. 손이 3개면 좋은데 손이 2개밖에 없어서. 어이구! 다시 당황스럽지만 처음부터 다시 이거를 붙여야죠. 이쪽에다가 자, 힘으로 잡아 돌리세요. 이렇게 해서 본드도 붙였고 나사선 갈아냈으니 강제로 밀어 넣으면서
돌리세요. 자, 된 것 같죠? 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됐죠? 자, 호일 12장, 1인분씩 접은 거 정리하고 있고요. 학생들하고 저하고 같이 접은 거예요.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연습할 때 딜레이 안 되고 지연되지 않고 바로바로 연습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랑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끊어놨습니다. 미리미리.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호일을 준비해 보세요. 구독자 수 7,000명 달성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짝짝짝. 정말 느리죠? 그래서 느린마을 막걸리를 선택했습니다. 짝짝짝. 느린마을 막걸리와 함께 안주는 먹게끔. 떠내깎기 하단부 밭재선을 한 1cm 정도 남겨주시면 돼요. 1cm 정도. 미용 기법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발 기법, 이발식으로 잡았고요. 요건 미용식으로 잡는 거예요. 마탈이 올백형이니까 미용 기법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쓱, 끝. 이렇게 다시 한번 쓱, 끝 해가지고 여기서 잘라주시면서 그대로 빼시는 거예요. 그대로 요 각도 그대로 뺍니다. 자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임무 교대 쓱, 끝, 끊고 하. 둘, 셋, 넷, 다섯. 임무 교대 쓱, 끝, 끊고 하. 둘, 셋, 넷, 다섯. 임무 교대 쓱, 끝, 끊고 하. 둘, 셋, 넷, 다섯. 임무 교대 쓱, 끝, 끊고 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임무 교대 쓱, 끝, 끊고 하. 둘, 셋, 넷, 다섯. 임무 교대 쓱, 끝, 끊고 하. 둘, 셋, 넷, 다섯. 임무 교대 쓱, 끝, 끊고 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쓱, 끝, 끊고 하. 둘, 셋, 넷, 다섯. 완성작품의 그 길이는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완성작품의 길이, 남는 길이. 그러니까 요 짧아진 거에 맞춰서 빼내서 각도 한 90도 정도에서 요 위쪽에서 이렇게 끊어주셔도 되고요.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끊으셔도 돼요. 자, 저는 위쪽에서 끊었습니다. 끊었고요. 가위를 넷 하시면 되죠. 미용 기법을 잡고 쓱, 으, 하, 둘, 셋, 넷, 임무 교대 쓱, 으, 하, 둘, 셋, 넷, 임무 교대 쓱, 으, 하나, 둘, 셋, 넷, 임무 교대 쓱, 으, 하나, 둘, 셋, 넷 하신 다음에 머리 세워놓고 끊고 셋, 끊고 셋, 끊고 셋, 끊고 넷, 끊고 셋 동일합니다. 미용이든 이용이든 쓱 윗바퀴 위까지 싹 들어올리신 다음에 빗을 딱 빼내요. 빗끝을 빼내서 끊고 하나, 둘, 셋, 끊고 하, 둘, 셋, 임무 교대 쓱, 으, 끊고 하, 둘, 셋, 임무 교대 쓱, 으, 끊고 하, 둘, 셋, 임무 교대. 그래서 여긴 끊고 4번이죠. 끊고 하, 둘, 셋, 넷, 임무 교대. 각도는 한 요정도 각도. 눈곱과 눈썹 사이 쓱, 으, 끊고 하, 둘, 셋 요정도. 자, 여긴 끊고 넷, 끊고 셋, 끊고 셋, 끊고 셋, 끊고 셋. 임무 교대 쓱, 으, 끊고 하, 둘, 셋, 넷, 임무 교대 끊고 하, 둘, 셋, 임무 교대 쓱, 으, 끊고 하, 둘, 셋, 임무 교대 쓱, 으, 끊고 하, 둘, 셋, 임무 교대 쓱, 으, 끊고 하, 둘, 셋. 요 짧아진 게 맞춰서 빼내는 거죠. 완성작품은 여기와 여기 요 사이로 쭉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 끊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서 끊으셔도 되겠죠. 편리한 대로 끊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위질 넷. 임무 교대 쓱, 으, 하, 둘, 셋, 넷. 임무 교대 쓱, 으, 하, 둘, 셋, 넷. 임무 교대 쓱, 으, 하, 둘, 셋, 넷. 임무 교대 쓱, 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기가 8.5 있으면 여기도 8.5로 자르시는 거예요. 여기를 8.5로 잘랐어요. 어떤 분은 여기 8.5 자르고 여기 8로 잘라도 돼요. 그러면 이쪽도 여기 8.5로 자르셔야 돼요. 좌우 대칭이니까요. 저는 8.5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8.5 가이드 보고, 요 가이드 보고, 빗 끼우고 5mm 들어야 되겠죠. 왜 그러면 두피 느끼고 그대로 끌어올려서 요 8.5 기준까지 올렸어요. 손가락은 여기가 굵고 여기 얇기 때문에 이게 8.5지만 이쪽으로 가면 8c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빗 끼우고 여기서 5mm 들어줍니다. 5mm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팔까지 들어 올렸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7.5예요. 그래서 빗기우고 여기서 5mm 들어줍니다. 같은 건 이렇게 계속 들어줍니다. 손끝을 들어줍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들고 빗기우고 5mm 빼서 칩니다. 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들고 가이드까지 들고 빗기우고 5mm 빼서 칩니다. 또 옆에 가이드까지 보고 5mm 빼서 칩니다. 두 번 더 가이드 보고 가이드까지 들고 빗기우고 5mm 빼서 칩니다. 한 번 더 가이드까지 들고 빗기워서 5mm 빼서 칩니다. 자, 이쪽 왼쪽을 칠 때 오른쪽과 같은 원리를 치려면 손을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손을 바꿔줘야 안쪽 끝까지 들고 빗기운 다음에 5mm 들어서 쳐야 같은 원리가 되는데요. 이 빗과 가위를 바꿀 수가 없으니 약간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여기 8.5, 8.5였고 여기 8.5, 8.5입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미용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 5mm 전까지 드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맨 앞에 잡으시고 5mm 전까지 들어요. 손끝 5mm 전까지 드시고요. 빗기운 다음에 5mm를 빼야 여기가 8.5가 되고 여기도 8.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칩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팔이겠죠. 이렇게 해서 자, 두피 느끼고 끌어올렸을 때 손가락 안쪽은 이미 8cm,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기 때문에 손끝이 7.5cm, 손끝마저 8cm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빗기우고 손끝 5mm 들어서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7.5 이렇게 해서 자, 이쪽은 7.5까지 들었어요. 자, 이렇게 가보면 마이너스 5mm 빠지기 때문에 7cm예요. 빗기우고 5mm를 빼줘야 7.5, 7.5가 됩니다. 같은 원리로 이렇게 빼서 칩니다. 두 번 더 쳐야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여기가 8.5, 8.5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것도 3편입니다. 14번째, 미용학원에서 미용사 자격증반 커트 강의는 미용 기법일까요? 이발 기법일까요? 당연히 미용 기법으로 커트 수업을 하겠죠. 미용사 자격증반 커트 수업에서 이발 기법을 쓰는 미용학원은 대한민국에 아마 없을 겁니다. 15번째, 미용학원에서 이발 자격증반 커트 강의는 미용 기법일까요? 이발 기법일까요? 대부분 이발 기법이라고 답하겠지만 이발 자격증 전문가 입장에서의 답변은 90% 이상이 미용 기법이다. 한방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동안 배운 커트 기술을 이발 기법으로 착각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재수나 삼수할 때 시야가 넓어지는데요. 유튜브에서 여러가지 동영상을 검색하다가 그동안 배운 기술이 미용 기법임을 뒤늦게 깨닫고 이발 기법으로 바꾸고 싶으나 몸은 이미 미용화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미용 기법으로 실기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도 합격하실 수는 있습니다. 16번째, 이발학원에서 이발 자격증반 커트 강의는 미용 기법일까요? 이발 기법일까요? 대부분 이발 기법이라고 답하겠지만 이발 자격증 전문가 입장에서의 답변은 이발 기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판이 이발 학원이어도 강사의 기술 방향이나 스킬이 미용 기법인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씁쓸할 뿐입니다. 이용산업의 방향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힘있는 미용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어차피 이용사 자격증 교육의 성패는 합격률이 말해주는 것인데요. 쌍용장 감독관님들의 파워가 순수 이용장 감독관님들의 파워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발 자격증 채점 기준이 미용화 된다라는 것은 자명해 보이고요. 이발 자격증 채점 기준이 미용화됨으로 인해서 미용학원이 혜택을 받게 되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발 자격증 산업을 주도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발학원 폐업률이 높아지면서 이발학원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용 기법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계기로 이발 자격증을 강의하는 미용학원이나 이발학원에서도 이발 자격증을 미용 기법으로 강의한다 라고 당당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바리깡 우러러 한 점 두려움 없기를. 모발에 생긴 작은 요철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장가의 싱글링을 즐기는 마음으로 모든 남성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이용 강사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장가이가 빗등을 스치운다. 그 다음에 위에도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위도 울렁댄다 또 높다 그러면 드라이로 이렇게 드라이로 여기 높다 그러면 이게 다림질 이런 게 다림질 하라고 이렇게 다림질해서 좀 펴 이렇게 펴 이렇게 동작 이렇게 동작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앞머리 아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럼 여기 잡아 이렇게 하나 둘 살짝 여기 뿌리 쪽에 살짝 뿌리 쪽에 힘을 주라고 이렇게 걸어서 살짝 걸어서 살짝 뿌리 쪽에만 주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과감 이렇게 내릴 거예요. 내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딱 칠 거예요. 이렇게 딱 치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릴 거예요. 자, 앞머리가 좀 발라당 까졌네요. 앞머리가 좀 전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다시 수정합니다. 이제 다시 수정할게요. 여기서 중간 볼륨, 중간 높이 볼륨 당기면서 맞추라고. 부표직으로 해서 붙인다고. 부표직 붙여. 그 다음에 여기도 걸어서 정중선이니까 제일 낮은 높이, 중간 높이 제일 낮은 높이, 그 다음에 여기 좀 높게 더 높게 여기 굳어야 되는데 아직 안 굳었어요. 아직 물기가 남아있네요. 조금 더. 자, 안 마른 상태에서 포마드 무거워요. 거기다 또 물까지 뿌렸으니까 축 처진다고. 말려야 돼. 어느 정도 말랐네요. 한 번만 더. 말려야 돼. 적당량 바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처음에 바르실 때 포마드 바르실 때 또 앞쪽 위주로 하다 보면 앞쪽이 또 상대적으로 또 너무 많이 묻어지니까. 자, 이제 칠게요. 이제 이렇게 간식 올렸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가는 이쪽은 뒤로 가는 척하지만 아래로 내려오게 결을 맞춰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한 두 표지고 딱 서 있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라는 거지. 홀라당 뒤로 까지 말고 이게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2단계) 헤어커트 규정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과제 둥근형 2단계 헤어커트 규정은 빗과 클리퍼를 사용하여 도면과 같이 머리카락이 귀 부분을 덮지 않는 단정한 머리형으로 조발하시오. 단 클리퍼 조발하기는 전두부에서 후두부 상단, 양측 두부, 후두부 순으로 진행하되 1차로 거칠게 자른 후 2차로 세밀하게 진행하고 올려깎기는 넥라인 4cm 이하, 사이드라인 3cm 이하의 범위로만 작업하시오. 작업 순서는 커트 앞장치기, 물 분무하기, 클리퍼 조발하기, 블라블라블라.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클리퍼 조발하기 밑에 밑줄이 쫙 그어져 있습니다. 클리퍼 조발하기 문구에 해석상의 혼동을 막고자 밑줄을 그어달라고 공단에 1년 동안 요청을 했고요. 공단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클리퍼 조발하기 밑에 밑줄을 쫙 그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문법으로 해석을 해볼 때 클리퍼 조발하기는 주어고요. 서술어는 1차로 거칠게 자른 후 2차로 세밀하게 진행하고 올려깎기는 블라블라블라 작업하시오가 서술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클리퍼 조발하기는 1차 거칠게 자르기, 2차 세밀하게 진행하기, 3차 올려깎기까지 포함하는 것이 클리퍼 조발하기입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죠. 첫 번째, 공단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해설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해석이 존재하고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수 의견 1개, 소수 의견 2개입니다. 작업 규정은 1차 거칠게 깎기, 2차 세밀 깎기, 3차 올려 깎기인데요. 다수 의견은 1차, 2차, 3차 모두 축축후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수 의견 A는 1차 거칠게 깎기와 세밀 깎기까지 축축후 한 다음에 3차 올려 깎기는 내 맘대로, 소수 의견 B는 1차 거칠게 깎기만 축축후를 하고
나머지 세밀깎기, 올려깎기는 내 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이렇게 선택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수험자 입장, 초보자 입장에 선택하지 말고 감독관 입장에서 생각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해 소지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감점이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선택받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작품이 가장 잘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험자에게 합리적인 작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교육적인 의무가 강사에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 다수 의견을 선택할지 소수 의견을 선택할지는 결국 수험자의 몫입니다. 강사님이 방향을 잘못 알려줘도 배가 산으로 가고요. 수험자가 잘못 선택해도 배가 산으로 갑니다. 어찌됐든 배가 산으로 가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신문지 쪼가리 버리지 마시고요. 절반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절반 자르셔서 한쪽을 들고 빗머리 끝 가위 끝으로 소매 작업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가위를 크게 벌리지 않고 작게 벌립니다. 끄적 깨작 낼름 찔끔 힐끔 아장 사뿐 엉금 기어가서 사부작 일사입니다. 다시 한번 끄적 깨작 낼름 찔끔 힐끔 엉금 기어가서 사부작 한 번 더 끄적 깨작 낼름 찔끔 힐끔 아장 사뿐 엉금 기어가서 사부작 빗살 끝 아래 중간 아래 빗살 꼴 휘뜸 두피 빗살 끝 아래 중간 아래 빗살 꼴 휘뜸 두피 빗살 끝 아래 중간 아래 빗살 꼴 휘뜸 두피 빗살 끝 아래 중간 아래 빗살 꼴 휘뜸 두피 빗살 끝 아래 중간 아래 빗살 꼴 휘뜸 두피 빗살 끝 아래 중간 아래 빗살 꼴 휘뜸. 아이고 허기져. 아이고 배고파. 빗살 끝 아래 중간 아래 빗살 꼴 휘뜸. 아이고 허기져. 두피 빗살 끝 아래 중간 아래 빗살 꼴 휘뜸. 두피 빗살 끝 아래 중간 아래 빗살 꼴 휘뜸. 두피 빗살 끝 아래 중간 아래 빗살 꼴 휘뜸. 두피 빗살 끝 아래 중간 아래 빗살 꼴 휘뜸. 빗살 끝 아래 중간 아래 빗살 꼴 휘뜸. 아이고 허기져. 수험자 대기실의 분위기 1번부터 3번까지입니다. 1번, 각 지역별 실기시험장 대기실에는 오전 시험은 8시 반까지 입장 완료이므로 오전 8시까지 입장하여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오전 9시쯤 실기시험장에 입장할 것입니다. 오후 시험은 12시 30분까지 입장 완료이므로 12시까지 입장하여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오후 1시쯤 실기시험장에 입장할 것입니다. 2번, 대기실에 입장하신 후 화장실에 가서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분무기에 물 담고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쭉 빱니다. 대기실에 돌아와서 통과발 꺼내서 브러쉬질만 하세요. 딱 달라붙은 두 발을 살짝 이렇게 세우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역방향으로 브러쉬질 2번, 순방향 브러쉬질 1번. 통과발에 미리 물 분무하면 실격 처리됩니다. 통과발 잔터를 미리 커트해도 실격 처리됩니다. 주의하세요. 3번, 다른 수험자와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수험자와 말하다 보면 보나마나 어느 학원 출신인지 서로 묻고 답하게 되고 그 학원 합격률이 몇 프로였는지 듣게 됩니다. A 수험자가 은근히 자랑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저번 시험에 우리 학원 합격률이 80%예요. 거의 다 붙었어요. 너무 잘 가르쳐요. A 수험자의 실제 속마음은 이럴 겁니다. 80%라는 수치로 미리 기선제압, 재수생임을 밝혀서 은근히 기선제압. 하지만 여러가지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죽이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80% 합격률이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5명 응시 4명 합격은 설득력이 훅 떨어집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계속적으로 10명 이상 응시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5명 이상 합격해야 합니다. 높은 합격률이었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다음 수강생 모집의 한계 때문에 교육기관이 폐업하기도 합니다. 저번에 합격률이 80%였다면 이번에는 합격률이 하락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맞습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15년 동안의 경험 법칙 5가지. 가, 재수생이 많으면 합격률은 올라가고 현수생이 많으면 합격률은 떨어집니다. 나, 수강생 수가 적으면 학원은 적자지만 합격률은 올라가고 수강생 수가 많으면 학원은 흑자지만 합격률이 내려갑니다. 다, 젊은이들이 많으면 합격률은 올라가고 젊은이들이 적으면 합격률이 내려갑니다. 라, 합격률이 높았던 이유는 재수생이 많았기 때문이며 재수생이 졸업하고 현수생들만 남으면 높은 합격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 합격률이 좋게 나왔을 때 학원은 홍보에 집중합니다. 그 홍보를 보고 수강생들이 많이 오지만 교육의 질을 단기간에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기수의 합격률은 하락합니다. 다시 말해서 합격률은 주식처럼 변동이 심합니다. 유튜브에 합격률이 아주 높다고 홍보를 하긴 하는데 정작 몇 명이 응시했고 몇 명이 합격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긴 이렇게 둘, 셋, 넷, 네 번째가 탑이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용이냐 미용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빨간 선은 이발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섯 이렇게 바꿉니다. 예? 요 U라인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쪽은 어떻게 돼요? 헤어라인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죠. 그 다음에 이어 포인트는 여기 있고 탑은 여기 있으니까 연결시키려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지가 잡은 요 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바뀌려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U라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결국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번째에서 다섯, 여섯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발이에요. 대신 좀 어려워요. 센터라인 6번 잡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왼쪽 잡을 때는 몸이 살짝 이쪽으로 가세요. 몸이 살짝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보면 이게 거의 센터라인 쪽의 느낌이에요. 가운데 쪽의 느낌이에요. 여기서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틀면 여기서 바로 3번 라인 맨 앞에 할 수가 있어요. 3번 라인 맨 앞에 잡고 다시 하나, 몸이 좀 살짝 이쪽으로 오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또 틀어야 돼요. 이렇게 틀면 또 여기서 바로 또 4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센터라인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어요. 여기 하려니까 몸이 살짝 이쪽으로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시간을 잡는다. 한 다섯, 여섯 이렇게 시간을 잡는다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몸을 틀었잖아요.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발목을 이렇게 트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서 바로 4번 라인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삥삥 돌죠. 여기 5번 삥 돌죠. 삥 돌고요. 그 다음에 대가리 수그리고 5번 라인 하죠. 사선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선으로 5번. 1, 2, 3, 4, 5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잡는다는 뜻이에요. 사선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2단계 헤어커트 중상고 시간은 30분, 배점은 25점입니다. 시작 지시하면 악어핀으로 물고 목지하고 목빙 수건을 합니다. 커트포 치고 악어핀 회수합니다. 분무질 약간 수건으로 닦고 가르마를 탑니다. 이때 가르마는 5대5든 7대3이든 8대2든 상관없습니다. 지간깎기 1, 2, 3, 4, 5번 지간깎기 합니다. 하단부 떠내깎기, 틴린으로 숯고르기 합니다. 클리퍼 올려깎기, 네이프 3cm, 이어포인트 2cm 합니다. 싱글링 커트는 클리퍼로 올려깎기 한 바로 윗부분을 클리퍼 올려깎기 한 만큼 플러스 3cm, 플러스 2cm 싱글링 커트 합니다. 첨가분칠하고 수정 커트 합니다. 이때 수정 커트는 지간깎기, 수직깎기, 싱글링, 끊기 작업 가능합니다. 머리카락 털고 커트포, 목수건, 목지 제거합니다. 비누 거품 바르고 뒷면도는 5군데입니다. 2025년부터 뒷면도는
3군데에서 5군데로 변경되었습니다. 스킨 바르고 손부채질합니다. 밀크로션은 바르지 않습니다. 뒷정리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면 종료되고 감독관님이 채점한 다음 3단계 준비하라고 하면 3단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읊어봅니다. 2단계 헤어커트 중상고 시간은 30분 배점은 25점. 시작하면 악어핀으로 물고 목지, 목빙 수건, 커트포 치고 악어핀 회수, 분무질 약간, 수건으로 닦고 가르마 탑니다. 장가위로 지간 깎기 1, 2, 3, 4, 5 하단부 떼내 깎기, 틴린으로 수 고르고 클리프 올려 깎기, 네이프 3cm, 이어포인트 2cm 합니다. 싱글링 커트는 클리퍼로 올려 깎은 만큼 플러스 3cm, 플러스 2cm 싱글링 커트 합니다. 첨가분 칠하고 수정 커트, 이때 지간 깎기, 수직 깎기, 싱글링, 끊기 작업 가능합니다. 머리카락 털고 커트포, 목수건, 목지 제거합니다. 비누 거품 바르고 뒷면도는 5군데, 2025년부터 뒷면도는 5군데입니다. 스킨 바르고 손부채질, 미크로션 바르지 않습니다. 뒷정리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면 종료되고 감독관이 채점하고 3단계 준비하라고 하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7단계) 아이론 펌 12mm입니다. 지금 나름 잘하고 있는데요. 핵심 요약 딱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센터라인의 오른쪽 영역을 아이론할 때 동영상에서 보면은 언뜻 90도로 보이는데요. 채점을 하는 감독관님도 90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독관님께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사 실기시험 규정상 센터라인 왼쪽과 오른쪽 영역의 와인딩 각도는 90도 직각이 아니라 사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90도 직각으로 와인딩하면 좀 더 편하고 예쁘고 깔끔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지만 감독관님은 이 실기시험 규정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선으로 와인딩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험자분들이 연습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6단계 정발 연습보다 마지막 7단계 아이론 펌을 너무 많이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실기시험장에 다녀온 경험담을 15년 동안 들어본 결과 7단계 아이론 펌 시작하면 대부분의 감독관님이 시험장을 한 바퀴 쭉 돌아본 후 책상에 앉아서 합격자를 추려내는 서류 작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류 작업을 하다가 아이론 펌 제한 시간 20분이 종료되면 7단계 아이론 펌 채점을 마지막으로 한 후 다시 책상에 돌아와서 합격자를 확정하는 서류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6단계 정발까지 채점한 후 합격자를 머릿속으로 미리 찍어둔다는 것이므로 수험자 여러분들은 7단계 아이론 펌을 꽝 나지 않을 정도로 보통 수준으로만 연습하고 6단계 정발을 더 많이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정발과 아이론 펌 배점이 모두 15점이지만 아직까지는 정발이 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위 잡는 방법 비교. 이용사 NCS 교재에서는 사선으로 가위를 잡고 있습니다. 이용사 NCS 교재에서도 사선으로 가위를 잡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미용사 NCS에서는 손가락 4개 모두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사 NCS에서는 검지, 중지만 오므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펴고 있습니다. 미용사 NCS 교재는 현업을 잘 반영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미용의 현업 방식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사 NCS 교재는 현업을 잘 반영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발의 현업 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이발 현업의 가위 잡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사선형이 아니고 수직형 가위 잡기를 합니다.
펴고, 그렇지. 펴고, 그렇지. 펴고, 조금 더 펴, 그렇지. 펴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펴고, 이용사 NCS 집필자만 28명, 검토자만 8명이었는데 NCS 교재와 현업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4가지를 수축해봅니다.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같다라고 생각하신 듯합니다. 이용식 가위잡기와 미용식 가위잡기를 동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시에만 신경 쓰다가 미시적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집필자와 검토자분이 가위 잡는 것에 관심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용사를 미용사에 통합시키려는 공단의 큰 그림이지 않을까 의심을 해봅니다. 이용사 자격증반 수업에서 미용식으로 사선 가위잡기를 하고 있는데 이발 가위잡기로 바꿔야 하나요?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발 가위잡기로 바꾸는데 최소 한 달 걸립니다. 이발 가위잡기를 학원 강사님이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용 미용 구분할 필요 없이 합격만 하면 돼. 합격한 후에 내 의지대로 미용식 남성 커트 쪽으로 취직할 거야. 장가위는 힘들고 익히기도 어려우니까 난 바리깡 위주로 작업할 거야. 15분 커트 10,000원은 너무 저렴하고 몸만 축나니까 30분 커트 20,000원 기준으로 컨셉을 정할 거야. 나는 40대니까 손님을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미용식 커트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미용식 사선 가위잡기를 선택하세요. 쌍용장 감독관님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현실이므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기 힘들어도 정통 이발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정통 이발식 남성 커트를 배워서 취직할 거야. 30분 커트는 너무 느리고 답답하고 재미없어. 15분 커트 많은 컨셉으로 많은 사람들을 깎을 거야. 장가위는 힘들고 익히기도 어렵지만 50,000원 이상의 최고급 바버샵에서는 오히려 장가위를 줄었어. 나는 이런 바버샵에서 일하고 싶어. 나는 50대니까 손님을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발식 커트를 할 거야. 나이 60 넘어서 눈도 침침하고 어깨도 아프고 손도 떨려. 한 명 커트하면서 200번 300번 긁어야 하는 면치기보다는 바리깡을 살살 흔드는 등치기로 편안하게 작업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발식 가위잡기로 바꾸세요. 기술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배가 산으로 가면 계속 산으로 가야 합니다. 직선 빗질과 곡선 빗질을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1번서부터 5번까지 할 때는 대가리 수그리고요. 6번서부터 10번까지 또 절반 할 때는 대가리 세웁니다. 1번의 각도 2, 3번의 각도, 4번의 각도, 5, 6, 7, 8, 9, 10 암기하셔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 하나 더 말씀드리면 1번 할 때는 가운데, 2번 할 때 한 칸 빼서 2번, 3번 할 때 각도 바꾸고 한 칸 빼서 3번, 또 각도 바꾸고 한 칸 빼서 4번, 또 각도 바꾸고 한 칸 빼서 5번, 또 각도 바꾸고 한 칸 빼서 6번, 또 각도 바꾸고 한 칸 빼서 7번. 그래서 6, 7, 8, 9, 10 할 때는 거의 빗머리 끝쪽으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7, 8, 9, 10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6, 7, 8, 9, 10은 거의 빗머리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1. 자, 앞선 번에 내리빗질 합니다. 물론 1 해도 되는데, 이제 고급 빗질은 앞선 번에 내리빗질 합니다. 1, 2번으로 내려요. 2, 3, 4, 5, 6, 그 다음에 대가리 세우고, 6 할 때 세우셔도 돼. 6, 7, 8, 9, 10, 10 이렇게. 이쪽은 9번, 10번 먼저 합니다. 9번, 10번 먼저 잘라줘야 그걸 믿고 쭉 가이드 삼아서 쭉 안으로 이렇게 뒤로 갈 수가 있어요. 6, 7, 8, 9, 10은 빗머리 끝, 가위 끝 합니다. 9번, 10번 먼저 9, 10 앞선 번에 내리빗질 다시 한번 9, 10 그다음 8번 할 차례니까 8번으로 내리세요. 8, 7, 6 대가리 수그리시고 6, 5, 4 여기서 어렵죠. 4, 3번 할 때 고급으로 받고 이걸 탁 오므려요. 그래 간신히 스치면서 어깨 스치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4 퉁이 어렵죠. 방향전환이 어렵습니다.
4, 퉁, 4. 다 끝났으면 3번으로 내리세요. 3, 3, 3, 3. 그 다음에 2, 2, 2, 2, 1. 한 번 더 해볼까요? 지간깎기 4번 라인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지간 4번 라인은 지간 1번, 2번, 3번 라인에서 자른 머리카락과의 연결입니다. 공단 1과제, 2과제, 3과제 도면에서도 아래와 같이 연결로 나옵니다. 땡땡 땡땡 표시가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위에서 자른 머리카락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그것을 가이드 삼아 자르는 지간 4번 라인 또한 길어지고, 위에서 자른 머리카락이 생각보다 짧아지면 그것을 가이드 삼아 자르는 지간 4번 라인 또한 짧아집니다. 그래서 지간 1번, 2번, 3번 길이를 정확하게 커트해야만 합니다. 3번, 진짜 가이드는 위쪽 손가락 2마디 높이에 있습니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독학하시는 분들은 가이드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잡았을 때는 세 손가락 다 머리카락이 잡혀요. 그런데 이걸 수평으로 쭉 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두 손가락만 남게 되는 그 순간에 스톱하고 자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처음엔 세 마디지만 옆으로 쭉 빼다 보면 2마디 머리카락이 잡혀요. 그 순간에 스톱하시고 자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잡고 이렇게 수평으로 빼서 쭉 당기다 보면 2마디가 남게 돼요. 그걸 자르시는 겁니다. 네 번째, 마찬가지 쭉 빼다 보면 2마디가 돼요. 그 순간에 멈추고 자르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2마디가 되는 순간 멈추고 자르시는 거예요. 네 번째, 제가 3개월 걸렸던 것을 여러분들은 3분 만에 터득하기 위해서 강사에게 수강료를 지불하고 학원에 다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윗머리의 가이드를 보고 치면 짧아진다 라는 황당한 논리로 4번 라인을 비연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커트의 센 기본 개념인 연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간 4번 라인이 비연결 맞다면 지간 1번에서 4번 라인을 순서대로 커트하지 않고 지간 4번 라인을 맨 처음에 커트해도 커트 작품은 비포와 애프터가 동일하게 나와야 합니다. 진짜 동일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이드를 보고 쳐도 짧아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가짜 가이드를 진짜 가이드로 착각해서 미리 커트하기 때문입니다. 4번 라인을 쭉 빼다 보면 가짜 가이드가 먼저 나오고 그것을 진짜 가이드로 착각해서 미리 자릅니다. 그래서 짧아집니다. 진짜 가이드는 늦게 나옵니다. 여덟 번째, 가짜 가이드와 진짜 가이드 구별법을 알려주는 것이 강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가짜 가이드와 진짜 가이드 구별법을 제대로 교육받고 계십니까?